벌써 오히려 어지럽다. 또 만약에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뒤에 거 교과에서 할 건데 또 주원이 이럴 거 아니야. 딱 봐도 이런 영상 안 봐오거든. 너 지금 똑같아. 딱 봐도 영상 안 봐오는데 교과에서 어려운데요? 이럴 거 아니야. 우선 그러면 너도 그 전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좀 상기 좀 시키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이 있었다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조건 어떤 삼각형에서 쓸 수 있다고? 직각.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이거는 적용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변에 대한 얘들을 뭐 힌트들이 있을 때 뭐 지금은 문자 알기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녀석 그냥 간단한 공식들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그 증명 과정들은 너가 다시 영상 보고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얘는 우선은 직각삼각형일 때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있었네. 만약에 삼각형이 90도라고 안 나온 상태야. 근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은 얘는 뭔 삼각형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해가. 얘는 둔각삼각형이에요.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도 갈 수 있겠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작으면 뭐 예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길이들의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끝냈었는데, 거기에 살짝 뭔가 확장시켜가지고 둔각삼각형일 때, 예각삼각형일 때 또 뭔가 제곱을 해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거,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래.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어때? 작아.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야 길이들을 다 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얘네들이 길이를 다 안 주고 이렇게 확인하세요도 나올 거라고. 그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좀 길이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편한 애들 외워놓자. 3, 4, 5 뭐 기억나냐? 50, 23 7, 24, 25 85, 17 이렇게 네 세트를 외워두세요. 외워놔야지 정신건강이 편해. 우리 뭐 나하고 같이 문제 풀 때도 이제 저런 녀석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갈 거야. 이제 아니면 자기가 제곱 다 외우던가. 오케이? 외워놓으면은 오히려 더 나중을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피타 마무리합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2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들이 처음 볼 때 이게 뭔 소리가 싶어. 그러니까 우선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면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일 거래 라는 식이고, 두 번째 녀석은 직교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름모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마름모 같은 거 직교하는 사각형에서는 저런 게 만족할 거다 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795번 이거 같이 하면서 갈 거예요. 박스 알아서 채워보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공식이 엄청 많잖아. 공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문제 풀 때는 너네 그냥 무조건 공식으로 할 거거든? 공식으로 할 건데, 간혹 가다가 야 이 공식 왜 나오는지 증명하세요 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익숙해져야 돼. 지금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안 외워도 돼. 지금 좀 익숙해진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좀 필요로 할 때 바로 꺼내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 직각삼각형에서 D하고 E라는 녀석이 저렇게 점이 찍어져 있대. 근데 저 D하고 E는 어떤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D2점, E2점 찍혀있는 상태야. 그치? 얘가 엄청 극단적이 D 이쪽 막 E 이쪽 이것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 대각선이 생겨요. 대각선. 이렇게 두 개 하고 우리가 저 안쪽에서의 대각선을 활용할 거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우선 결론을 쓰고 가볼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네. D2의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을 더한 거는 B2의 제곱의 합의 더하기 C2의 제곱의 합이랑 같을 거다. 그러면 주황색으로 체크해놓은 이 대각선들이 있을 거고요. 대각선들을 보니까 걔네들의 제곱의 합은 이런 거를 측량할 거라고. 걔네들의 제곱의 합은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제곱의 합이랑 같을
할 거야. 정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쭉 한번 써봅시다. 우선 앞에서 눈으로만 보면 돼. 눈으로만 책에는 다 써있어.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큰 ABC가 있잖아. 근데 얘 말고 직각삼각형이 두 개나 더 있어. 오케이? A를 직각으로 해서 BE 있을 거고 A를 직각으로 해서 DC 있을 거지.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피타를 뭔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맞춰서 갑시다. 삼각형 ADE ADE 세 개가 있구나. 소리. 총 4개야 4개. 총 4개. 삼각형 ADE에서는 지금 뭐를 쓸 수 있어 우리가? AD의 제곱 플러스 AE의 제곱을 했더니 DE의 제곱하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여기에 가네요 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ABC 자 큰 놈에서는 내가 뭘 쓸 수 있어? AB 제곱, AC 제곱을 더했더니 또 비타스란 소리지. 얘를 더하면 BC의 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BE ABE라는 녀석 ABE 하니까 AB하고 AE의 제곱의 합을 뭐겠어? BE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ADC ADC는 이렇게 갈 거니까 AC하고 AD 얘네는 이렇게 제곱했더니 BC의 제곱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뭐 가나다라 바로 씌울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이걸 쓴 이유가 뭐냐? 여기 아래도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적당히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고 싶대. 적당히 계산. 그래서 얘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더해봅시다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봅시다. 실제로 더하진 않을 거고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AB, AC, AD, AE 네 가지가 다 더해져서 요 놈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시다. 요 놈을 만들었어. 색깔 좀 맞추고 그랬나? D, B, C. 네, 색깔 좀 맞추죠. 얘네들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 아래 있는 녀석 둘도 우리가 더하니까 어때? A, B, A, C, A, D, A, E 얘들을 더해서 요 놈을 만들었네 라는 말이네. 이해가냐?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끼리 4개가 요놈이고 똑같은 놈들끼리 얘네가 2개 같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만 쓸 거라고? 요것만 가져올 거야. 문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굳이 쓰지 말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가려면 어떤 녀석만 우리가 좀 체크를 잘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 4개라고 그랬죠. 그 4가지 직각삼각형의 빗변들이야. 빗변들. 오케이? 얘도 빗변, 얘도 빗변, 얘도 빗변, 얘도 빗변. 근데 이 빗변들 중에서 뭔가 이제 좀 크로스해서 가는 녀석이 있죠. 대각선들. 걔네들하고 걔네가 아닌 놈들의 제곱의 합은 같아. 라고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빗변들을 잘 봐야 된다. 라는 말. 알겠죠? 뭐 여기에서 뭐 가나다라 넣는 거는 뭐 크게 일도 아닌데 그냥 문제 있길래 같이 한 거. 그 다음 그 오른쪽 797번 우리가 이렇게 두 개 확인한다는 소리는 문제 풀 때는 공식만 쓴다는 소리야.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뭐 A, B, C, D 하고 있는데 지금 사각형 아무런 사각형이고 걔네들은 특징 하나가 있을 거래. 걔네들의 대각선은 서로 90도 직교 이런 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길이들을 지금 이렇게 줬네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 준 상태인데 지금 또 결론만 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AB의 제곱하고 CD의 제곱의 합은 BCD의 제곱의 합이랑 같을 거야 라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형태를 어떻게 보자고? A, B, C, D 제곱의 합은 누구랑 같아? B, C, A, D 제곱의 합이랑 같아 라고 우리가 좀 형태를 확인할 건데 얘가 왜 나오는지 여기들도 어차피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소리야. 결국에는 또 우리가 몇 개가 뭐야?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4개 보이는 거를 또 다 써야 돼. 역시
그러면 하나씩 AB의 제곱은 얘네의 제곱은 결국에는 두 개 제곱 더한 거랑 같죠. A제곱, B제곱.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 BC의 제곱은 B하고 C의 제곱. 그 다음 CD는 C하고 D 제곱. 그 다음에 DA는 D하고 A의 제곱이죠. 뭐 실제로 뭐 길이들을 미지수 A, B, C, D로 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A, B하고 C, D에 대해서는 먼저 본다는 소리네. 그지? 그럼 얘네들 봐봐. 얘네들 봤더니 A, B, C, D 제곱의 합들인 거고, 그 다음에 얘들끼리도 내가 봐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A, B, C, D 제곱의 합.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이용할 거야.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은 얘네 둘의 제곱이 아니라 될 거야. 그럼 여기로 좀 외우기 편하게 또 생각을 해놔야 되니까 결국에는 또 뭐야? 빗변들이야, 빗변들인데 마주보는 빗변들의 제곱의 합은 자기들끼리 같아요. 라는 말로 우리가 공식 이용만 하자고. 알겠죠?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 16, 17 저 뒤쪽 넘어가고 그러면 854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A, B의 길이를 먼저 내가 구해야 된다는 소리긴 하네. 왜? 내 눈에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B하고 E라는 뭔가 점들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대각선같이 서로가 크로스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A, E하고 B, E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각선들 걔네의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A, B라는 녀석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시켜놔야 된다는 소리야. 걔네에다가 4의 제곱하면 답이야. 이해가나? 네. 그치? 우리가 이렇게 공식 이용만 해버릴 거야. 풀이가 그냥 한 줄 나와요, 한 줄. 그러면 A, B의 제곱이 얼만데? 하고 이제 구하는 소리네. 그럼 A, B의 제곱은 우리가 전체 큰 A, B, C 삼각형을 보란 소리고 나머지 두 놈의 제곱의 합이란 같아. 5의 제곱, 8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은 89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이 끝났죠. 그러면 856번 같은 게 너네가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한 단위가 모아놓은 상태. 54번은 그냥 내가 공식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모르는 녀석을 그냥 구했어로 끝났어. 그지? 근데 856번은 결국에 우리는 이 공식을 쓴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쓸 건데 사실 문제가 좀 섞여서 나오다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형태를 좀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인데 뭔가 점들 찍혀가지고 대각선이 뭔가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어떻게 쓸 거라고? 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대각선들끼리 제곱이랑 같아요. 제곱의 합이랑 같아요. B의 제곱에다가 CD의 제곱의 합이랑 같을 거야. 내 쓸 거야. 그제?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걸 쓸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는 뭔데? 얘하고 얘를 사용을 하는 소리지. 그지?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들을 끼워 맞춰줄 거야. 그럼 끼워 맞춰줄 거라서 내가 BC의 제곱 얘 이항시키라는 소리네. 빼기 CD의 제곱 한 거는 하고 내가 쓸 수 있다는 소리. 답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말 그대로 B2의 제곱에다가 얘 이항돼서 D2의 제곱이랑 같아요. 나는 얘를 구할 거야. 얘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죠. 이거나? 네. D의 제곱 얼마? D의 제곱은 얘는 그러면 99, 81 80에다가 2, 2, 4 85고요. 그 다음에 D2의 제곱은 3, 3, 9 2, 2, 4 뭐야? 이제 문제 쉽지? 그 다음에 857번 857 너무 쉽지 않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결국에는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AB의 제곱에다가 CD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걸로 우리가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AB의 제곱은 모르니까 한번 구하긴 할 건데 CD의 제곱은 알아요. 7의 제곱. 그러면 AB의 제곱 얼마? 4, 4, 16 더하기 2, 2, 4 피타고라스 정리. 얘네 하나, 둘, 셋만 더해주면 되지. 157번. 그러면 우리 피타 끝.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빨리 끝낼 거거든. 좀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운 파트를 진입을 할 거고, 양도 우리가 그 전거를 좀 많이 나가는 상태라 좀 설렁설렁하게 좀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어서 빨리 끝나면 그 전거 좀 최대한 무리 없이 채워넣는 걸 목표로. 그리고 우리가 뒤에 거 아마 단원 이름이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죠.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 근데 숫자를 셀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책을 좀 보면서 가야 돼. 책을 좀.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경우의 수 단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소통이 돼야 된다고 이제 사건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사건 그대로 읽을 거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아, 이런 사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말이고. 그다음 그 안에 경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그럼 이런 말이니 그 특정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게 일어날 거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또는 동전 던지는 거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사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그럼 그냥 이거 우선 문제 간단한 거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6가지. 그래 1, 2, 3, 4, 5, 6 너무나 당연하잖아.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꼭 이거 물어본다니까. 동전하면은 동전 세우면 어떡할 건데요? 이런 이상한 경우는 우리 생각 안 한다고. 동전 세운대. 미치겠어 그냥. 앞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주사위 6가지, 동전은 2가지 이런 식을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숫자들만 답을 쓸 거라고 6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예시 한번 봐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의 경우에 수를 구하면 여기 나올 거래. 주사위를 던져서 솔수는 나왔어. 1, 4, 5 3가지. 5 이상 돈 나왔어. 5, 6 6의 약수 나왔어. 1, 2, 3,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놈은 그 아래 거하고 또 뒤에 거 하나만 할 건데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을 할 때 2가지 경우를 크게 2가지 경우를 나눠요. 크게 2가지. 지금 책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건 하나와 또는 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사건 2번째 거를 뭔가를 계산하는 경우. 그리고 뒤에 내용이지만 한번 쓰고 갑시다. 어떤 첫 번째 사건과 그리고 또는 동시에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는 경우. 총 2가지를 좀 크게 2 카테고리로 볼 거야. 그럼 먼저 여기 앞에는 또는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이제 사건 A와 사건 B 걔네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면 2개는 더할 거야. 우선 이거 그냥 저희 체험 몇 개 안 나왔어. 또는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일어나 몇 개 안 나왔어. 진짜 우리 빨리 끝나와요. 네. 이제 이 또는이라는 녀석이 이용이 돼서 뭔가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가 나올 거면은 이제 이런 말이야. 이제 예시로 하기 훨씬 우리한테 편하니까 야 나는 사건 A는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할 거고 또는 사건 B는 동전을 던진다라고 해볼 거야. 오케이? 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것 또는 동전을 던지는 거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건 A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6가지 이런 말로 그냥 쓸 거고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에서 2가지라고 할 거니까 또는은 어떻게 한다고? 2개를 더할 거야. 총 8가지야 라고 우리가 그냥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 오케이? 이 둘이 같이 있네. 그럼 동시에 가는 게 이제 가치가 이놈이지. 여러분도 같이 설명하고 갈 거야. 그래서 우선 여러분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그 안에 있는 예시 그대로 눈으로 읽어볼 거야.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개 주사위 던졌어. 3 미만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서로 해보자.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 1, 2 4 이상 눈이 나오는 경우 4, 5, 6 1에서 2개를 더해서 5가지 할 건데 이때 그 세 번째 줄이 엄청 중요해. 이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거로. 그러면 야 누가 문제에서 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 알려준다고. 우리는 글을 잘 읽고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는데 더해야지 또는 동시에 일어나야지 동시에 일어나겠는데 라고 해서 또 여기 안에 푸는 방법대로 뭔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눈으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882번? 882번? 그럼 882번은 주사위를 2개 동시에 던졌어. 야 여기서는 잠깐만 동시에 나왔잖아. 딴 걸로 봐야겠다. 그냥 882번으로 가죠. 그냥 문제가 딱 거기서 거기 같네요. 먼저 882번 주사위를 동시에 2개 던졌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래.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사건 A 주사위 하나 던졌어. 사건 B 걔는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가 눈의 수가 같다고? 그냥 우리가 글을 읽고 판단하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얘가 1, 1 나오는 경우 또는 2가 나올 때 2 나오는 경우 3 나올 때 3 나오는 경우 쭉 가서 6 나올 때 6 나오는 경우까지 여러분들 계산하겠지. 뭐야 그럼 몇 가지라는 소리야? 6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야 이거는 무조건 이 문제를 풀어봐 이거는 이 문제 풀어라는 게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줬었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너네가 몇 가지인지 실제로 세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개념 노트 거기 한번 2번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눈으로 봐봅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또는 그리고 물결치고 이거나 뭐뭐이거나 같은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나올 거라고. 이제 10까지 3번까지만 볼 거예요. 이때는 동시에 라고 나오죠.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얘 눈으로만 또 읽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M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N 이라고 나왔으면 문제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나왔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가볼까? 얘네 이번에는 그 위에 거는 그 다음에 봐봐 위에 거는 야 주사위 던지던가 또는 동전 던지던가 몇 가지 나올 건데 라는 말이었어. 이번에는 주사위도 던지고 동시에 동전도 던질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경우에서 어떻게 나올까? 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 난 주사위 던져서 3이라는 수가 나왔어. 근데 야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런 걸 다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왜? 3일 때 앞면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3일 때 뒷면 이런 거 구분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엄청 귀찮아질 거 아니야. 12개. 그치? 그래서 이 귀찮아지는 거를 이제는 곱해서 계산하자고. 주사위 던지는 거 6가지 있어요. 그런데 동전 던지는 거 2가지인데 이거를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또는 문제에서 동시에 이런 말이 있으면은 그냥 2개 곱해서 경우의 수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라고 그냥 문제 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진 게 없어. 우리가 글을 읽고 판단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가 아마 비스텝이랑 비슷할 거니까 비스텝 문제 풀고 바로 마무리 해버리죠. 911번. 그러면 911번은 어때? 얘네 보니까 서로 다른 2개 주사위 동시에 던졌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 그럼 이때 또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래. 첫 번째가 1일 때 6. 두 번째는 6, 2일 때 5, 3일 때 4, 4일 때 3, 5일 때 2, 6일 때 1 하고 실제로 그냥 구하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쓰는 것 자체를 이거 너무 노가다 문제인데요? 한다면 할 말이 없어. 야 이거 6개 쓰는 게 노가다? 세상 못 살지. 근데 실제로 너네가 정해서 안 써도 되고 그냥 한번 쓱쓱쓱 하면서 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제들을 문제 상황에 맞춰서 뭐 어떤 미지수 맞춰가지고 잘 내거라 라는 말. 917번 917번은 우리가 금액을 지불을 할 거래. 그러니까 이때는 금액을 지불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표를 좀 작성을 하는 걸 추천해요. 문제에서 결국에는 800원을 지불을 해야 돼. 800원 금액을 내야 돼. 근데 50원짜리 6개 있고 100원짜리 8개 있대요. 그러면 나는 표를 이렇게 쓸 거야. 50원과 100원 표, 뭐 굳이 이렇게 뭐 경계선 안 묶어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그린다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볼 거라고. 이제 자기가 기준만 정하세요. 100원짜리 또는 50원짜리를 나는 개수 이거부터 점점 하나씩 차이 나게 넣을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큰 수부터 넣는 게 더 편해. 그러면 100의 자리에다가 100원짜리를 8개 되고 50원짜리 0개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가능하네. 800원. 그리고 7개 되고 50원 2개 가능하고 얘가 100원 채운다는 소리죠. 6개, 4개, 그 다음에 50짜리 6개까지 5개, 6개까지 가능하네. 4가지 바꾸는다. 그럼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법을 정리를 하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뒤쪽 넘어가서 여기부터 말로 될 거다. 920번 집에서 서점, 버스 타고 가는 방법 6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2가지. 결국에 집에서 서점까지 갈 거고 버스 또는 지하철이라 나왔죠. 그래서 8가지. 그러면 이거 생각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좀 모든 문제가 섞여서 나오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내가 진짜 서점으로 갈 건데 내 몸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상반 쉬는 버스, 하반 쉬는 지하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를 구분 지으면 돼. 이제 내가 버스하고 지하철 동시에 탈 수 있는가? 그럼 923번. 그럼 이때는 좀 활용 문제처럼 나와요. 활용 문제처럼. 2개의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때, 8일 때 구하세요. 조금 귀찮지만 진짜 A, B라는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요놈의 합이 5인 거를 따로 구하고 요놈의 합이 8인 거를 따로 구해줘야 돼. 그래서 2개 더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1, 4 나올 수 있고 2, 3. 그러면 여기까지만 썼으면 그냥 곱하기 2개 해도 되겠죠. 앞뒤 지네끼리 바뀌는 거. 그 다음 8 나오는 경우 2, 6 붙어서 1, 7 안 되지? 3, 5, 4, 4. 근데 4, 4는 놔두고 요놈들만 2개 이렇게 가져가면 돼. 4개 아니에요. 그럼 위에 거 4개. 는 5 나오는 거 구해보자. 는 5 나오고, 는 5 나오고, 는 8 나오고. 그래서 위에 거 4개, 아래 거 5개. 2개 나오면 5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만 쉽게 나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면 우리는 여기 쪽에서 하나만 좀 잘 기억하면 돼. 우리 근데 그 8에 이랬어요. 8에 8이 나오는 경우 하고 가는 거야. 그럼 5가지 나와. 5가지. 이게 4가지. 그럼 우리가 너 아마 927번을 여기서 할 거니까 926번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B 플러스 근데 2개 있네. 그러면 926 1부터 30까지 카드 있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3의 배수 10가지. 1가지. 5의 배수 몇 가지인데? 6가지. 6가지. 근데 3과 5의 공배수.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최소 공배수. 15의 배수. 15의 배수 2가지. 그럼 얘를 굳이 왜 구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겹치는 경우가 없었어. 빼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친다면 3의 배수 10가지구나 5의 배수 6가지구나 16이 답이 아니라 얘들끼리에서 여기에도 15라는 카드가 포함될 거고 여기에도 15라는 카드가 포함된 거니까 내가 중복해서 구한 게 16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겹치는 거 빼자. 30대 겹치지 않나? 그쵸. 30도 겹치죠. 그래서 2개를 뺄 거예요. 30이라는 녀석 또 겹치고
그래서 그 겹치는 녀석을 둘 이동을 해서 4를 계산해버린 상태니까 두 가지를 빼자라는 걸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도 문제에서 안 알려줘. 안 알려주니까 지금 연습하라고 지금 단계를 알려준 상태고, 문제에서 안 알려주니까 글을 읽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 928. 그럼 여기는 봐봐. 티셔츠하고 바지를 입을 거예요. 야, 우리 위에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지. 바지 안 입고 막 아래 바지만 입고 위를 안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딱 이런 거네. 아, 둘 다가 뭔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 나는 티셔츠도 고르고 바지도 골라야 돼 라고 생각하자고. 얘는 7상의 18. 그러면 여기도 932번이냐? 여기 2번으로 합시다. 1번은 오늘 해보세요. 지금 샌드위치, 서브웨이네, 서브웨이. 빵하고 소스 우리가 뭐 한 가지씩 토핑 두 가지 고를 거예요. 그러면 주문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서브웨이 갔는데 저 빵 주세요. 빵 먹고 소스 입에다가 때려 붓고 토핑 입에다 때려 붓는 사람이 없잖아. 동시에 뭔가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빵을 고르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곱하기 소스 고르는 경우 세 가지. 야, 근데 토핑이 지금 살짝 애매하네. 그냥 새우, 베이컨, 페퍼로니, A, B, C라고 칠게요. 야, 얘네들 중에서 내가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근데 두 개 고를 때 우리 나는 A, B 토핑을 고르는 거랑 B, A 토핑 고르는 게 달라?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그냥 개수만 다르게 그 두 개씩 고르라는 소리야. A, B가는 A, C가는 B, C가는 말고 없네. 그지? 세 가지. 그쵸, 세 가지. 그러면 18가지. 됐나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 엄청 쉽지? 네. 그 다음 933 경인의 집, 소인의 집, 현진인의 집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럼 집에서 출발해서 소인이 거치고 현진이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집은 다시 지나가지 않을 거래요. 그럼 이런 것도 이 말이네. 내가 진짜로 친구 집에 계속 들릴 거야. 근데 경이 들렸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소인의 집을 갔어. 그럼 여기도 933을 쭉 이렇게 쓰면 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소인 집을 갔어. 그 다음에 네 가지 경우의 수로 현진이의 집을 갔어. 그냥 글만 읽고 쓰세요. 8가지. 그럼 이때도 내 몸이 그 하나의 상황을 내가 이제 결국에는 내 목표가 현진이의 집을 가는 거죠. 그걸 이해 잘해야 돼. 결국에 나는 현진의 집을 갈 건데 그 집을 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녀석들 이런 애들도 이제 동시에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제 그러면 936번. 그럼 936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제 심화 문제로 가면 갈수록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긴 할 건데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크게 보내놔야 너네 잘 보이냐? 그럼 이렇게 일단 칩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 A부터 B를 거쳐서 C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우리 뭐 현진이네 집 가는 것처럼 경로를 정할 거야. 경로 어떻게 정해?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거야 라는 말이지.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인데? 두 가지. 한 가지. 그렇지. 무조건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그냥 꺾어서 가는 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예요.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일까? 세 가지. 그쵸?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아,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세 가지를 좀 구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걸 구하기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막 모는 종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같은 간격의 칸이고요. 아, 간격이 안 같아도 돼. 이런 칸들을 갈 건데 내 목적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게. 야, 그럼 이렇게 이제 좀 칸이 작으니까 좀 편한 거지. 칸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편해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A에서 출발할 거니까 결국에 최대한 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또는 위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이해가나? 야, 최단 거리인데 왼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래로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위로 올라간다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만 적어줄 거야. 네. 나는 여기 점을 가기 위한 경우의 수 몇 가지죠? 한 가지네요. 네. 여기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인 거지. 네. 얘네 점까지 그럼 똑같은 번호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각 점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서 이동할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경계는 어때? 두 개의 수를 더해주면 돼. 여기 경계는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때? 더해주면 돼요. 여기는 어떤데?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막 세는 거랑 똑같은 그냥 방법인 거야. 근데 그걸 숫자로만 내 눈에 보이게끔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6가지. 여기 최종적으로 10가지 경우의 수로 난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구할 거라고. 이제 저한테 보이네요. 그쵸? 그냥 이렇게 각각의 일자로 간 데에다가 숫자 1만 적어주고 숫자들 더하면서 진행해서 아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10가지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111 쓰는 소리거든? 2개 더하면 2, 2개 더하면 3, 4 근데 2개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답은 6가지. 그래서 요놈 이거 좀 기억하게 되면 좋고 지금 우리가 100% 기억 못해도 나중에 무조건 듣게 될 거니까 그럼 오늘 937 한번 해보고 우리 여기다 유형 7번까지만 해보죠. 그 동시에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8번 주사위 한 번 던져. 첫 번째 수에는 3의 배수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야? 2가지. 2가지 3족밖에 없죠. 2 곱하기 두 번째는 2의 배수 3가지. 3가지 6가지. 그렇지 총 6가지. 그럼 지금 940번 해봅시다. 그렇지.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짝수란 말은 무슨 말이래? 여기서 곱은 수가 어쨌든 짝수일 때 짝수여도 되고 홀수여도 되고 첫 번째 수가 홀수였으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고 이런 말인가? 여기까지 얘기하나? 두 개의 수를 곱해서 짝수가 홀수 곱하기 홀수만 아니면 돼. 근데 1은 이해잖아요. 왜? 1도 홀수인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 곱해서 짝수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세 번째 경우 근데 얘네 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죠. 각각이 따로따로잖아. 그래서 얘네 나온 거를 더하고 해서 최종 답을 뺄 거야.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볼까? 짝수 곱하기 짝수 2, 4를 뽑아야 돼. 그렇지. 2 곱하기 여기에서는 4, 6, 8, 7 그렇지. 여기에서는 6가지. 그러면 좀 말해볼까요? 네 가지. 짝수 홀수 그러면 여기 4가지. 그러면 홀짝은 뭔데? 4가지. 6가지 아니야? 6가지. 홀짝 1, 3, 5에다가 아니네. 홀짝은 9가지네. A라는 녀석이 홀수 뽑힐 거면 1, 4, 5잖아. 3 곱하기 B라는 녀석이 짝수일 거면 6, 80이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에 답에서 19. 이게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얼추